일단 경계 모드. 성분 괜찮은 거야?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데일리 스킨케어 루틴을 한번 공유해보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지금도 일어나서 딱 세수하고 나왔는데 굉장히 띵띵 부은 상태이죠. 제가 진짜 왕 부어 인간이라서 너무 잘 붓기 때문에 일단 붓기템 먼저 먹어줄 거예요. 이 친구 먹어줄 건데 광고 아니고 제가 진짜 너무 잘 붓다 보니까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싶어서 막 괄사도 항상 열심히 해보고 또 붓기 빠진다는 그런 뭐 방울토마토도 많이 먹어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방울토마토도 항상 있을 수 없고 또 괄사도 시간상 항상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붓기템 좀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 친구를 찾아보게 됐는데 저한테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만 혹시 괜찮은 건가 싶어서 주위에 몇 통 사서 공유를 한번 해봤어요. 먹어보라고. 근데 다들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먹는 것보다 낫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서 여러분들께도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공유를 합니다. 이런 젤리 같은 형태고 그냥 맛있게 드시면 돼요. 맛은 포도 맛인데 그냥 포도 곤약 젤리 먹는 맛? 이게 성분표도 보니까 100포도 추출물 100%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류는 한 4% 있는 편이었고 이거를 먹고 나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입이 좀 답답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물을 계속 마시게 돼요. 그래서 뭔가 시너지 효과가 더 나는? 이거 먹고 물 많이 마셔주면은 화장실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몸에 있는 붓기나 독소가 좀 많이 배출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요즘 꼭 챙겨 먹는 템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사실 피부에 트러블이 잘 안 나는 체질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호르몬의 영향인지 진짜 살면서 처음으로 피부가 굉장히 뒤집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번 일시적으로 그랬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이 됐어요. 한 몇 달 동안.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래서 피부 고민 있으신 분들이 대인기피증도 생긴다는 거구나. 뭔가 좀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가졌었는데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피부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또 어떤 거를 발라야 대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흉터는 아직 조금 남은 상태고 좀 많이 괜찮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보고 정말 괜찮았던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았고 일단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균을 꼭 챙겨드세요. 제가 피부 트러블이 계속 나는 이유 중 하나를 찾아봤는데 장내에 유산균이 안 좋으면은 피부에 트러블이 엄청 많이 유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유산균을 하나 꼭 먹어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피부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붓기가 저한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상 붓기템 꼭 챙겨 먹어주고 있어요. 근데 유산균만 챙겨 먹어도 뭔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피부 컨디션이 괜찮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은 이제 클렌징. 클렌징 진짜 너무 중요한데요. 알칼리성이 있고 약산성 클렌징품들이 있잖아요. 대체 뭘 써야 되는 거지? 기름을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약산성을 써야 되는 건가? 근데 또 약산성을 쓰면 뭔가 깨끗하게 씻기지 않은 이 무언가 2% 찝찝한 느낌 이거 맞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약산성, 알칼리성은 그때그때 피부 상태에 따라서 써주면 좋다고는 해요. 오늘은 진짜 너무 기름지다 하면은 그때는 알칼리성을 써주고 오늘 피부 그냥 괜찮은데 하면은 약산성 써주고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필링인데요. 사실 필링은 저희가 알고 있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밀어서 하는 필링도 있고 스크럽 제형으로 이렇게 밀어서 해버리는 필링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해봤지만 피부에 굉장히 많이 손상이 일어나는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더라고요. 근데 또 필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필링이 되지 않으면 그 막이 각질층이 막고 있어서 안에 유분이 나오지 못해서 좁쌀이나 그런 여드름이 생겨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필링을 너무 물리적으로 세게 하지 않고 뭔가 피부에 자극이 덜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찾아봤던 제품. 저는 일단 이 제품을 사용해주고 있는데 각질 정리템 중에 효소 파우더 있잖아요. 저도 그거 있기는 한데 아주 가끔 한 번씩 써주거든요. 진짜 정 안 되겠다 싶을 때. 근데 그것도 피부의 각질을 약간 산 같은 걸로 녹여내서 하는 원리이더라고요. 자극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가끔 한 번씩만 해주고는 있지만 평소에 약간 데일리 관리템으로 이거
이거를 알아봤어요. 차바비안 페이스 파우더라는 건데요. 이렇게 열면은 안에 이렇게 파우더가 들어있어요. 들어서 보여드리면 오! 이런 이제 파우더인데 옥수수 전분같이 생겼어요. 성분도 실제로 옥수수 전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물 조금 해서 이렇게 롤링하면은 거품이 나는 그런 제형인데요. 잠깐만요. 좀 털고 올게요. 일단 경계 모드. 이 친구는 사실 엄청나게 각질에 효과를 준다기보다는 탈락 직전에 각질들을 정돈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해서 제가 한 2,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써보고 괜찮았지만 전 성분 보시고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각질 관리를 세안으로는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2차 클렌징 진짜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메이크업 한 날은, 선크림 바른 날은 꼭 2차 클렌징 해주셔야 좋습니다. 그다음은 스킨을 이렇게 솜에 적셔서 피부결 정돈을 한번 해줄게요. 이거는 모카솜으로 만든 화장솜인데 피부에 자극이 거의 되지 않는 그런 결을 가진 친구라서 이렇게 피부결 정돈할 때 사용해주고 있어요. 피부가 진짜 예민할 때는 사실 얼굴에 스크래치도 나면은 좋지 않아서 그냥 손으로만 스킨 이렇게 해서 탁탁탁 바르고는 했는데 아무래도 그러면은 먼지가 좀 얼굴에 많이 들러붙어서 그것도 트러블을 좀 잘 유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촉촉히 충분히 많이 먹여준 다음에 피부에 이렇게 잘 먹여줍니다. 알코올이 너무 많이 들어간 스킨은 사용하면은 조금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알코올 성분이 덜 들어간 그런 걸로 사용을 이렇게 해줍니다. 스킨은 피부에 맞는 걸로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트 케어도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데이 케어도 일단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 전에 제가 항상 해주는 루틴 중 하나 시카 제품 써주는 거예요. 이거는 차바이올의 파인 시카 소나무 수딩 앰플이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피부 진정에도 좀 도움이 많이 돼서 좀 굉장히 잘 써주고 있는 템이에요. 시카 제품들도 쓰다 보면 되게 기름진 시카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제 여름이 다 가긴 했지만 여름이었고 유분이 폭발하는 상태에서 유분 있는 걸 발라주면 아무리 시카 제품이라도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분 없는 이런 시카 제품을 데일리로 꾸준히 사용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스킨케어 제품들은 목 밑까지 발라줘야 좋습니다. 항상 얼굴만 신경 쓰다 보면은 이 밑에 목이 나중에 나이 들면서 점점 이렇게 처지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탄력 문제도 있겠지만 그 탄력 문제가 이 피부의 수분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뭐든 발라줄 때 이 목이랑 연결되는 이 부분까지 발라줘야 좋습니다. 진짜 피부가 한번 뒤집어지고 나니까 아무거나 절대 못 쓰겠더라고요. 제품도 엄청 조심해서 성분 다 봐가면서 쓰고 광고 제안이 들어와도 일단 경계 모드. 성분 괜찮은 거야? 이러면서 이어서 발라줄 것도 차바이올의 파인시카 소나무 리커버 크림 발라줄게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재생크림인데요. 시카 제품은 피부 진정하는데 정말 좋은 효과가 있잖아요. 바르면 일단 즉각적으로 피부 온도가 좀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이건 좀 신기했던 게 시카 성분을 소나무에서 찾아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차바이오랩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차병원 아시죠? 그 병원에서 만든 브랜드라서 뭔가 조금 더 믿고 사용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써보니까 성분도 괜찮고 트러블도 나지 않고 되게 순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진정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크림도 약간 끈적이는 그런 제형이 아니라 피부에 먹이고 나면은 끈적임이 굉장히 덜하고 보습감은 채워주면서 빗마무리가 조금 산뜻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유분감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없어도 안 되거든요, 유분이. 유분이 없으면 얼굴에서 자꾸 유분을 만들려고 한대요. 그래서 더 트러블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쫀쫀하게 잘 먹은 느낌이 있죠? 잘 두드려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얼굴이 후끈거릴 때는 시카 제품을 써서 피부 온도 내려주는 거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뭔가 얼굴이 너무 후끈거린다 싶을 때는 시카 성분이 잔뜩 들어간 팩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바로 그냥 얼굴에 얹어주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이거는 셜리라는 재생크림인데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재생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는 모델분께 추천을 받아서 쓰게 됐는데 근데 이 제품이 너무 비싸요, 여러분들. 너무 비싸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인터넷에 잘 찾아보시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좀 싸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찾아봤을 때는 막 34만 원에서 50 몇만 원까지도 하더라고요. 19만 원으로 공부하시는 분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용량은 150ml로 굉장히 많은 용량이긴 한데 그래도 좀 비싸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제가 흉터가 진짜 어땠냐면요. 사진을 띄워주실 테지만 진짜 심각했어요. 저는 당장 촬영을 막 앞두고 있고 하우투 촬영하면 피부 이거 시연하느라고 메이크업도 벗겨지고 피부 트러블 자국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너무 우울해하고 있는데 이 제품 추천받고 한번 써봤는데 눈에 띄게 흉터가 조금씩 옅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검색해서 알아보니까 수술 흉터나 까진 흉터 그런 거에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용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에 제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발라서 써봤을 때도 괜찮기는 했는데 얘도 유분감이 살짝 있는 편이라서 뭔가 이게 약간 올라올랑 말랑하는 듯한 게 보이기는 해서 전체적으로 바르기보다는 이런 흉터 있죠? 몇 개 남아있는 그런 흉터들이라든지 이런 색소 침착이 있는 부분에 국소적으로 발라주면 좋더라고요. 지금 메이크업을 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두껍게 바르지는 않고 한 이 정도만 짜서 이렇게 얇게 펴발라줄게요. 코 밑에도 얼마 전에 제가 묻히고 짜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얇게 발라줍니다. 메이크업 하기 전에 두껍게 발라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흉터 관리 제품들은 낮에 쓰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낮에 써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무슨 원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눈에 띄게 너무 좋아졌어요. 아젤라산 유도체라는 게 들어갔다는데 피부 재생이랑 색소 침착 개선, 피지 밸런싱, 흉터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성분이라고 하네요. 스위스가 물가가 진짜 비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좋으니까 한번 사용해보실 분들은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서 막 추천드릴 수는 없겠네요. 근데 제가 노스카나겔 막 이런 거 다 써봤거든요. 색소 침착이랑 흉터 치료에 좋다는 거 다 써봤거든요. 얘네들도 진짜 좋기는 하지만 뭔가 그냥 얘가 하나 다 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비싼데 좋긴 하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다 쓰면 또 살 것 같아요. 임산부 분들도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데이케어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평소에 요즘 이렇게 데이케어를 해주고 있고요. 이따가 나이트 케어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분 괜찮은 거야? 이러면서 지금은 저녁이고 저는 이제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일단 물기를 먼저 닦아줄게요. 물기 닦을 때도 피부를 막 이렇게 쓸어버리면 스크래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눌러서 흡수시키는 정도로 물기를 일단 닦아주고요. 낮에 했던 방식이랑 동일하게 솜에다가 스킨을 묻혀서 피부결을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없는 것 같은데도 먼지가 되게 많이 묻어나오거든요. 이게 목화솜 천연솜이라서 이렇게 입자가 원래 있기는 한데 먼지 같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묻어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살살 이 과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얼굴에 솜털이 진짜 많은 편이라서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먼지가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꼭 해주는 편이에요. 스킨 다음 단계로 제가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2, 3일에 한 번씩 꼭 해주는 루틴이 있어요. 이브셀라 빌 화이트 헤드 세럼 이 친구를 발라주는 건데요. 정말 많은 제품을 알아보다가 이 제품이 율무시 추출물이랑 라하 추출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좋은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그 성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그대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인터넷에만 찾아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표기하고 있어요. 박스에서도 정확히 표기를 하고 있어서 뭔가 조금 더 믿음이 갖고 발라볼게요. 데이케어에서도 제가 각질을 물리적으로 막 벗겨내지 않았던 이유가 피부에 자극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서인데 이 제품도 각질이 생겨나는 거를 조금 막아주고
와가지고 오돌토돌한 피부 유철이나 각질을 좀 정리해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물리적으로 벅벅 벗겨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산성 성분이라서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고 너무 매일 사용하면 사실 좋지는 않지만 라하 성분이 피부랑 제일 유사한 성분을 띠고 있어서 입자가 크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사용했던 제품처럼 피부에 자극이 덜한 그런 제품들을 중복으로 해서 사용해주고 있어요. 요거는 한 일주일에 이것도 두세 번씩 쓰고 있어요. 그다음 사용해줄 제품은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항적 앰플.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레티놀 제품 중에도 저자극으로 유명한 제품인데요. 제형은 이런 물 같은 굉장히 묽은 제형이고요. 제가 레티놀을 예전에 화장품 판매할 때도 많이 접했었는데 레티놀은 밤에만 발라야 한다. 낮에 해 있는데 바르면 피부가 오히려 산성을 띠어서 더 까매진다. 레티놀이 항산화 효과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지만 해에 닿으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그런 단점을 좀 되게 많이 덜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 제품을 만약에 낮에 바르게 되면 꼭 선크림을 발라주기는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레티놀 제품을 발랐을 때 피부가 오히려 더 민감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비타민C 성분이 많은 제품을 발랐을 때도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피부가 오히려 더 민감해지는 그런 느낌? 이 제품은 좀 그런 느낌이 사실 덜해서 자주 발라주고 있고 레티놀의 효과는 다들 많이 아실 테지만 과다 피지를 조금 눌러주고 잡티나 화이트헤드를 좀 눌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러블이 나는 걸 조금 방지할 수 있고요. 피부가 너무 지금 예민하고 민감하다 할 때는 방금 제가 한 그런 스킨케어의 루틴을 안 하는 게 좋고 진정에 조금 무게를 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를 통과했더라고요. 제가 피부가 좀 민감해지면서 피부과 의사분들이 하시는 유튜브나 그런 것도 많이 접했는데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피부에 자극이 진짜 확실히 정말 덜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선크림도 제가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 두 제품이 논코메도제닉 테스트 통과한 제품이라고 해요. 코레덤 더마 릴리프 비건 선크림 그리고 UV 더마 논코메도 톤업 선크림 이렇게 있는데 둘 다 톤업 기능이 있지만 무기자차 크림들이 약간 백탁 현상을 좀 일으키잖아요. 근데 무기자차는 피부에 아예 흡수를 해서 자외선을 좀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무기자차는 피부에 겉에 막을 형성해서 튕겨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피부 안으로 깊숙이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메이크업이 굳이 필요 없을 때는 저는 이 논코메도제닉 테스트 통과한 이 제품들을 발라주곤 해요. 그래서 피부가 진짜 너무 민감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비건 아이템들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뭔가 피부에 발랐을 때 흡수되고 나서 느껴지는 그런 잔잔한 느낌들 있잖아요. 좀 더 편안한 느낌이 들고 왠지 이것도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안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경계 모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분 충전을 마무리해줄 건데요. 차바이올의 파인시카 소나무 리커버 크림 발라줄게요. 이런 제형인데요. 그냥 수딩 크림이에요. 이 크림은 낮에 발랐듯이 너무 무겁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제형인데요. 시카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은 진짜 기름진 제형들이 많은데 그런 느낌이 거의 없고 적당하게 여름에 바르기도 좋게 유수분 밸런스가 잡혀있는 느낌이 들어서 잘 발라주고 있어요. 확실히 시카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역할을 좀 톡톡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는 과정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피부에서 겉돌면은 거의 소용이 없기 때문에 모공 안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준다? 그런 느낌으로 너무 세게 때리는 느낌이 아니라 꾹꾹 때린다? 그런 느낌으로 눌러줍니다. 이 단계는 사실 건너뛰어도 되지만 저는 꼭 해주는 단계 중 하나인데요. 여기 턱선 라인 있잖아요. 저는 여기가 처지는 거를 너무너무 방지하고 싶어가지고 꼭 발라주는 아이템인데 힙 NADC 크림이라고 겹이라는 브랜드의 크림인데요. 새로운 제형이에요. 이것도 아까 발랐던 제슨 크림이랑 좀 비슷한 제형인데 이거를 턱에다가 발라줍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여기가 처지는 것도 있겠지만 베이케어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얼굴이랑 목까지는 신경 써도 사실 여기까지는 신경을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수분 공급이나 탄력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처지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제품도 탄력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제가 후기를 보고 산 건데 이것도 플라시보 효과인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를 쓰고 나서 여기가 처졌다는 느낌은 그래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믿으면서 써보는 중이에요. 아까 사용해줬던 이 슐리 크림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크림은 근데 진짜 무슨 향수 같은 향이 나요. 누구는 좀 술 냄새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좀 듬뿍 자기 전에는 흉터에 이렇게 얹어줘요. 팩해주는 것처럼. 제가 이 제품 쓰고 효과를 진짜 톡톡히 너무 많이 봐서 처음에는 썼다가 뭔가 트러블 더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이랬었는데 이제는 너무 믿음이 생겨가지고 두껍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 코 밑에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까졌는데 근데도 어차피 잘 때는 아무도 안 보고 그러니까 두껍게 올려줘요. 맹구 같기도 하지만 재생됐으면 하는 부분들을 톡톡 쳐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건 브리커 속눈썹 영양제인데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템 중 하나예요. 속눈썹 영양제도 잘 발라주고요. 사실 저도 힘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날에는 다 생략하곤 한답니다. 하지만 오늘은 너무 힘든 날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해주려고 눈썹 부분에도 발라줘요. 눈썹에도 메이크업을 많이 해서 이렇게 영양제를 잘 발라주고요. 이렇게 하면 나이트 케어는 사실 마무리인데요. 뭔가 트러블에 대해서 조금 더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께 제가 추천 아닌 추천을 드리자면 이 제품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투겔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아서 산 제품인데 사실 이걸 바른다고 해서 트러블이 난 게 막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트러블이 더 크게 번지는 걸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트러블이 올라왔는데 이게 조금 더 곪을 것 같고 커질 것 같고 그럴 때 바르면은 좀 더 커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너무 넓은 부위에 이렇게 바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극소 부위에 면봉으로 이렇게 덜어서 찍어서 바르라고 하셨는데 항상 더 커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분을 잘 보고 처방 받으시기를 권하고요. 트러블이 났을 때 이 제품을 발라주고 트러블 크기가 작아지고 들어가면 저는 아까 사용해줬던 이 재생크림을 사용해서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고 있고요. 너무 건조하니까 일단 립밤 발라볼게요. CMP 프로폴리스 립세이. 각질 관리만 잘 해줘도 안에 오돌토돌하던 피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친구들이 점점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언젠간 탈락돼서 없어진대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지 않고 이런 각질 관리를 열심히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끝.